첫째도 커뮤니케이션, 둘째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교정, 역교정입니다. 교정을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유지장치를 안 해가지고 조금 틀어져서 교정을 다시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앞니 조금 틀어진 거니까 부분 교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고요. 혹은 발치 교정을 하셨는데 유지장치가 좀 떨어진 채로 있었다거나, 아니면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를 너무 못 껴서 발치했던 공간이 벌어져서 다시 교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발치 교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채로 배열이 돼서 치아가 너무 뻗친 채로, 뻗으러진 채로 교정이 돼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재교정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재교정도 부분 교정으로 끝나는 경우랑, 아니면 간단하게 벌어진 거 좀 조여주는 정도 하는 교정, 혹은 완전히 그냥 전체 교정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재교정이라고 해서 다 간단하거나 다 어렵거나 하진 않죠. 부정교합 패턴이나 증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재교정 케이스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 교정으로 나타난 얼굴의 변화까지 예전으로 돌려야 하는 재교정이에요. 교합 살짝 틀어진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정을 다 다시 하는 거에 플러스 돌출입 교정으로 얼굴 변화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얼굴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 위한 재교정이라 입술, 인매 쪽, 얼굴 이 전체를 유심하게 관찰하면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교정 환자분들이 역교정이라고 많이 지칭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교정이 돌출입 교정이니까 앞니를 뒤쪽으로 많이 밀었다면, 다시 하는 교정은 앞니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앞니를 빼야 하는 교정이라 처음 교정하고 반대니까 역교정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돌출입 교정 하신 후에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할머니처럼 됐어요, 합죽이 됐어요 하시면서 재교정을 요청을 많이 하시죠. 제가 돌출입 교정으로 나타나는 얼굴 변화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돌출입 교정이 잘못됐다, 얼굴이 너무 안 예뻐졌다, 할머니처럼 됐다, 노안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냥 입 자체만 막 많이 들어간 거에 그치지 않아요. 일단 입술이 너무 얇아지고, 특히 입술이 너무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경우가 대다수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치아 각도가 옥니로 안쪽으로 누우면서 끝나는 바람에 입은 많이 들어가지, 입술은 얇아졌지, 앞니는 옥니로 끝났지, 이 3단 콤보가 합죽이 얼굴, 할머니 얼굴로 만든 원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입술에 힘도 없고 말려 들어가니까 인중 각도도 비순각이 너무 커지면서 인중이 이렇게 쭉 길어 보이죠. 이런 케이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재교정을 위해서 내원하셨을 때 교합 상태와 옆모습 엑스레이예요. 입 자체를 많이 넣은 것도 있고, 앞니 치아 각도가 혀 쪽으로 안쪽으로 누운 옥니 각도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얇아지고 말렸는데, 이 환자분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렇게 말린 느낌, 뭔가 답답해 보이면서 좀 부자연스럽고 꽁해 보이는 이 느낌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치료 방향성은 되게 간단해요. 앞니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앞니가 이렇게 누웠으니까 앞니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입술의 볼륨감이 환자분 마음에 드실 때까지 앞니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고 각도도 세워줍니다. 어금니는 일단 그냥 둡니다. 앞니를 이동시키는데 뒤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서 받쳐주는 역할, 고정원 역할만 하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두고요. 앞니를 많이 앞으로 이동시켜서 입술 라인이나 입술의 볼륨감, 인중의 볼륨감까지 좀 세워주는 걸 목표로 교정을 해요. 현재 진행 중인 환자분이시고요. 인비주얼 라인으로 교정하고 계세요. 앞니를 앞쪽으로 전방 이동시키고 옥니였던 앞니 각도를 세워줬더니 입술이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사라지면서 볼륨감을 찾고, 입술 쪽 볼륨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인중도 예전에는 지나치게 플랫한 느낌, 평평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비순각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났죠. 인중 각도가 살아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니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나면 앞니 부분이랑 어금니 부분 사이에 공간이 좀 생기는데, 앞니가 이동했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앞니는 환자분들이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하는 정도까지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앞니는 이제 고정해놓고 어금니만 앞으로 당겨오는 방향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투 페이즈로 진행을 합니다. 아주 좀 간혹 드문 케이스인데, 앞니를 앞으로 빼는 양이 너무 많았다, 앞니가 너무 많이 앞으로 왔고 앞니랑 어금니 사이에 그 전에 뺐던 치아 사이즈만큼이나 공간이 다시 벌어져서 어금니를 이제 앞으로 당겨오기에는 어떤 시간적으로는 방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앞니랑 어금니 사이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혹 좀 드문 케이스고요. 그리고 돌출입 수술을 하셔서, 돌출입 수술 해도 교정해야 되잖아요. 앞니랑 어금니 사이에 이제
수술하면서 뼈를 이렇게 자른 자국이 남아가지고 거기가 힐링이 안 됐고 그 부위에 잇몸뼈가 좀 없었다. 그 부위의 어금니를 앞으로 이동시키기에는 잇몸뼈가 너무 없어서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그때는 그 부위를 레진으로 좀 메울 수도 있어요. 재교정이나 역교정에서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앞니를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골격적으로나 구강 내에서 어떤 한계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고요. 이동 자체가 막 사실 너무 고난이도고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의 얼굴 변화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볼륨감을 원하시는지 얼굴 상태를 매 월진료 오셨을 때마다 계속 체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오늘은 돌출입 교정으로 인한 얼굴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나서 재교정하게 되는 역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돌출입 교정하실 때 입을 너무 많이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도 커뮤니케이션, 둘째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돌출입 교정하실 때 입을 넣는 단계에서 얼굴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관찰하시고 교정의사 선생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시면 성공적인 돌출입 교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뵐게요. 안녕.